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일부 병의원들도 휴진에 동참했습니다. 휴진율이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광주시가 KTX의 광주역 정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TX의 광주역 정차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살 충동을 경험한 사람의 40%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의 입장료가 평균 10% 안팎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객에게는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한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9.5%의 병원과 의원들이 휴진했습니다. 3%에 그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오전 한때 참여율이 20%대까지 올랐습니다. 원격 진료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지역 의료인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 한 소아과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병원을 찾은 환자 보호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약국은 열었는데 또 여기는 저 뉴스에서도 통보받은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조선대병원 전공의 100여 명과 전남대병원 전공의 15명도 이번 휴진에 참여했습니다. 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진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전 교직원을 비롯해서 임상 각 교수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까지는 진료에 거의 차질 없이. 광주 전남의 경우 집단 휴진에 참여한 병의원의 수는 적었지만 보건당국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수가 참여하면서 일부 시민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전 한때 휴진한 의원은 전남 254개, 광주 85개로 전체 1,746개 의료기관의 20%에 달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3%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은 참여율이었고 특히 전남 지역 의료기관들이 많이 쉬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우리 지역 의사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원격 진료와 의료 영유아 정책을 지금 유연성 없이 계속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오늘 오후까지 집계된 광주 전남 지역의 휴진율은 9.5%. 의사협회는 오늘 24일부터 엿새간의 강도 높은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집단 이기주의라는 정부의 주장과 대형 병원들의 배만 불려서 서민들의 건강권을 박탈할 것이라는 의사협회의 주장 중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2주 뒤 파업 참여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송정역으로 정리되나 싶던 호남 고속철 정차역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KTX 광주역 정차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호남 고속철도의 KTX 일부를 광주역까지 운행토록 하겠다. 내년 호남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KTX 운행 방안입니다. 총 22편이 운행될 호남 고속철의 경우 송정역이 종점인 KTX 일부를 기존 철로를 이용해 광주역까지 진입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하남이나 정읍에서 광주역으로 진입하거나 송정 광주역 간의 셔틀 열차를 운행하는 등 기존의 4가지 대안 가운데 시민 편익 차원에서 가장 좋다는 게 광주시의 판단입니다. 광주역이 없어지지 않은 한, 광주역이 존치되는 한 KTX가 광주역으로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한 도시에 KTX 정차역이 2곳이 있는 데가 없고 광주시 계획대로라면 KTX를 타고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총 37분이나 걸립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국토부는 KTX의 광주역 정차에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개통할 때쯤에 그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반기쯤부터 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서 일단 10월쯤에는 완전히 결정이 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송정역과 광주역의 이원화로 인해 호남 KTX 개통과 더불어 송정역을 국토 서남권의 교통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정책과 2,500억 원이 투입되는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기간 철도망을 효율화를 달성시키겠다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뒤로 가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은 정책이다. 1호라인지 아니면 2호라인지를 둘러싸고 한때 시끄러웠던 KTX의 광주역 정차 문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지역 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최근 세모녀 자살 이후에 광주에서도 생활고를 이유로 한 자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이 대한민국은 힘든 나라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광주에서 프랜차이즈 키즈카페를 운영하던 34살 김모 씨가 사업 실패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씨는 유서에서 대한민국은 힘든 나라, 돈이 왜 인간을 지배할까, 사람들은 왜 돈의 노예가 될까라며 어린 세 아들에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같은 날 새벽에는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39살 숙모 씨가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최근 세모녀 자살 사건에 이어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 공감 자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자살한 사람이 있게 되면 그게 자극을 받아서 전염병처럼 그 무렵에 다른 사람들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년 새 한국의 자살률이 3배로 증가해 OECD 국가 가운데 8년째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자살 충동을 느낀 적 있는 사람 가운데 40%에 가까운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4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유로 자살을 생각했다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경제적 실패가 삶의 심패로 인지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천조시대, 경제 양극화로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고통을 나눠들지 못한 서민들이 죽음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를 당한 지역 주민들의 70%가 심각한 사건이나 재해를 겪었을 때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마을 대기 중 유해물질 농도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 사고 직후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방제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별다른 안전장구 없이 갯닦기 작업에 나섰는데 당시 현장의 대기 상태가 건강상 위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발생 엿새째인 지난달 5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사고 지점 인근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의 대기 농도를 조사해보니 21.4ppb에서 52.2ppb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일반 대기에서의 1.6ppb보다 최대 37배 높았고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벤젠 농도와 비교해도 아주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 설문조사 결과 피부 증상 경험자가 35%, 두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한 주민도 절반이 넘고 어지럼증과 인후통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흡이 제일 힘들었죠. 머리도 아프고 두통으로 싸우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동네 분들도. 너무 냄새가 많이 독하니까 작업을 하면서도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주민들에 대한 소변 검사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크실렌 성분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5배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물질이 유출됐는지도 알 수 없었고 안전대책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하게 대피되었어야 될 상황이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관리가 조금 미비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다. 최근에는 또 인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검사한 결과 70.2%가 고위험군에 노출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에 안전하지 못한 방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만이 높고 유출된 기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단. 사고 위험이 상존한 상황에서 이에 대비한 초기 대응 매뉴얼과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 새 야구장이 문을 연 이후 입장료가 얼마나 될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좌석에 따라 좀 다른데 무등 경기장과 비슷하거나 곳에 따라 10%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이계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의 관중석은 내야 외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석으로 운영됩니다. 이 가운데 야구 팬이 주로 이용하는 내야석의 경우 주말 기준으로 기본 9,000원에서 15,000원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잔디로 조성된 외야석과 새로 생긴 내야석 상단부는 8,000원 선으로 무등 경기장 때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관람 환경이 그만큼 개선된 만큼 그런 부분에서는 소폭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다양한 팬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플레이트 바로 뒤쪽에 자리 잡은 챔피언석의 경우 경기를 분석하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테이블석과 136 근처 익사이팅 존 좌석 역시 선호도가 높아서 두 좌석에 5만 원 이상 내야 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10명 안팎의 관람객이 모임을 하면서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스카이박스의 연간 이용권은 2천만 원 이상으로 책정됐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차 면수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주차난이 불가피해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든지 자전거를 가져오신 분은 또 기아 측과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관객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새 야구장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서 전문 식당과 바베큐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운영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 감독위원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광주 하계 유대회 준비 상황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감독위원회는 오늘 경기장 16곳을 둘러보는 일정을 시작으로 나흘 동안 선수촌과 등록인증, 의무 도핑 등 경기시설과 운영에 대한 제반 상황을 점검합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2017년 유대회를 준비하는 대만의 타이베이 대회 조직위 관계자 5명이 함께 파견돼 모든 일정을 참관합니다. 영광, 한평, 담양, 장성 지역 도의원을 비롯해 15명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원 의원은 전남을 대표하는 큰 정치인으로 중앙에서 할 일이 많다며 불출마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이 같은 공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전남지사 선거 출마 등 거취를 늦어도 수요일까지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통합신당의 전남지사 후보가 되면 통합신당의 광주시장 후보와 함께 공동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공약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당선이 된다면 광역단체장 간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낙후된 전남이 동서로 나뉘어 지역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권역별, 시군별로 특성화시켜 지방의원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 나간읍성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추진됩니다. 순천시는 나간읍성이 지난 1983년 사적지로 지정된 이후 빙하루, 향사 등에 대한 복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를 복원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2020년까지 나간읍성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